네, 필살기 고수외전.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가 엄선한 그 관심 업종과 또 거기에 걸맞는 두 개씩의 탑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요새 참 종목과 업종에 대한 힌트 찾기 더 어려워지셨죠?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정답을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김동화 전문가의 관심 업종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역시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를 준비하셨습니다. 2차 전지는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이죠. ESS가 요새 그 화두가 되고 있는데 10월 동안 뭐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2차 전지주 보니까 역시나 ESS에 엮여 있는 종목군들이 중심이 됐더라고요. 어떤 배경으로 볼까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시리즈로 가져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 세계가 AI 데이터 센터의 이 폭발적인 성장에 의해서 그 관련주들에 대한 매매를 계속 이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로봇주를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 두 번째는 로봇주의 가장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앞에서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SKC와 필옵틱스를 추천을 드렸는데 SKC 같은 경우는 30% 급등이 나왔고, 오. 필옵틱스는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네, 예, 월요일장에서. 대성공했죠. 네. 그래서 이번에 2차 전지 가져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 배경인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2차 전지 너무 많이 물려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희망을 갖자라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도 이제는 캐즘 현상을 벗어나서 이 ESS의 이 산업의 발전 때문에 분명히 주가가 향후에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급등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이 대장주로 부각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ESS나 이 노보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통해서 이 캐즘 극복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네. 특히나 이제 뭐 자율주행 로봇 기반의 이 모빌리티 프로겸 뭐 베어러스 로보틱스의 원형 배터리를 공급을 하였고, 특히 지금의 이제 EV 기존의 이 사업에서 사업을 좀 낮추고 이제 ESS 사업의 비중을 좀 집중적으로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또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호관세 때문에 굉장히 노이즈가 많은데, 네. 이 북미 기업들과 ESS 사업 수주를 계속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어느 정도 이러한 또 소외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주가 강세의 흐름들을 또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1개월 동안에 30%의 급등세를 보여줬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쇼커버링까지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한 80%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ESS는 단순히 전기차 보조 배터리가 아니고 AI 데이터 센터, 또 태양광, 풍력 발전, 또 국가 전력망의 이 안정화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영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MS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분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이 데이터 센터가 가동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보면은요, AI 데이터 센터의 성장을 힘입어서 ESS 시장에 대한 주목을 꼭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반적으로 증권가에서도 ESS에 거는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ESS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결국 2차 전지도 반등을 본격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속속 따르고 있는데요. 보니까 LG엔솔도 그 실적을 보니까 ESS 관련 기대감을 많이 높이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타 종목들도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는 게 맞는데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캐즘 현상을 전기차 배터리인 EV 판매량이 감소되면서 나타났고, 다른 업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전기차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서 좀 증가를 했지만 북미 지역에서는 이 보조금 지급이 좀 중단이 되면서 EV 판매량이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시간 공장에서 ESS 생산 확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커버를 했고요. 그러한 실적 반영이 2분기, 3분기에 지금 나타나면서 주가 상승 밸류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다른 배터리 업체들 역시 비슷한 여건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ESS 출하량이 올해 7기가와트시에서 2026년도에는 15기가와트시까지 2배수 정도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밸류로 본다면 한 2배 정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종목군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적자 기업이죠. LNF 같은 경우는 8분기 만에 221억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자세히 살펴본다면 ESS향 매출 판매가 약간 감소했지만 2027년도까지는 LFP에서 ESS로 매출 성장에 집중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주들의 이 캐즘 현상을 ESS 매출량으로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대감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건 ESS 뭐 좋다.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그 2차 전지 급등을 그 주가의 상승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과연 충분히 마련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인 숫자, 그 실적이 뒤따르기 전까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괜찮을까요? 자, 제가 오늘 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천 시대에서는 주식 종목을 투자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저밸류와 고밸류를 보셔야 됩니다. 밸류요. 밸류. 근데 밸류에는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물론 뭐 세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주셨던 실적이라는 밸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라는 밸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맞고 또 현재 주가가 만약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밸류 종목이라 그러는 거고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못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저밸류라고 하는데 네. 지금 현재 보면은 분명히 2차 전지 주식들은 이 성장성이라고 하는 실적들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단기 유동성이라는 이 현금이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신기술 혁명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좀 점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2차 전지 주식들은 해외에도 그렇고 국내에도 그렇고 많은 공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 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2차 전지를 운용을 하려면 현금이 많이 풍부해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재고 관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타난 게 첫 번째는 현금이 많고 두 번째는 이제 땅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자산 가치가 많은데 비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익성을 좀 보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AI 데이터 센터의 이 폭발적인 성장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 스마트카 또는 로봇을 통해서 2차 전지가 추가적인 성장성을 뒷받침된다면 지금의 이 부실 실적은 아무것도 아니다. 좀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ESS를 투자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한 개당 100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 하나 짓는데 30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짓는 데는 100조 원 정도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원전을 짓는 데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데이터 센터는 한 2, 3년 정도 안에서도 분명히 이게 또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매력도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절대 전력 수급의 안정적인 기여를 2차 전지 종목군들이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LFP 배터리에 탑재된 ESS 배터리가 1기가와트시 규모의 공급 계약을 받은다면 한 3천억 정도가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실제 SK온이 2030년도까지 그 프레다이언이 이 미국 전역에 추진하는 7기가와트시의 ESS 제품을 공급하게 되었는데 대략적으로 한 2조 원 규모의 수주를 지금 현재 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네. 또 한 가지는요. 정부가 이 탄소 중립이라는 정책이랑 또 정책과 RE100이라는 것을 본다면 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전력 피크 관리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ESS의 프로젝트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을 이용한 2차 전지 기업들의 이 ESS 매출량 확대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또 보시면요.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리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그리고 HD 일렉트로닉, 그리고 하나솔루션, 효성중공업,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딱 보면은 여기 안에는요. 2차 전지 기업들도 있지만 2차 전지 기업들이 아닌 종목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반 정도는 신고가가 나타난 기업들이 한 반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대부분 기업들이 ESS로 굉장히 높은 이익 모멘텀을 가지고 보니까 전기차에선 지금 실적이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기차의 비중을 줄이면서 ESS의 비중 자체를 키워나가는 그런 지금 현재 기업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꼭 ESS를 하고 있는 2차 전지 기업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죠.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작년에 했습니다. 앞으로 수년간은 전기차보다 ESS 쪽 사업이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1년 만에 정말 그런 말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최근에 또 보시면 엔비디아가 모든 발전 시설에 ESS를 이제 또 도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정말 ESS 시장에 대한 불붙음, 그 분위기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점점 더 커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글로벌 ESS 시장을 보면요. 2024년도에
230억 달러 규모로 시작을 해서요. 2032년도에는 무려 940억 달러 규모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9%가 넘는 고성장이 예상되는데요. AI 데이터 센터를 놓고 보면은 2030년도 이후에는 최대 5조 달러 이상의 성장성도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에는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뭐 지금 좋다고 말씀 주신 부분이 있는데 테슬라는 3분기 ESS 설치량이 12.5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해서 81%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기차 부진을 에너지 저장 장치로 만회를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의 이 빠른 성장 산업의 발언은 확신에 찬 어떤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들은요. 세계 양대 공룡 기업이라고 본다면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엔비디아가 10월 달에 이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 서밋 행사에서 AI 데이터 센터 ESS를 설치를 해서 부하 변동성을 낮추고 과잉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분명히 언급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가 나타나면서 전 세계적인 ESS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국내 에너지 저장 장치들의 이 대표적인 효성중공업, 하나솔루션, 또 LG 에너지 솔루션 등 이 2차 전지나 대체 에너지를 사용한 이 ESS 상장사들의 주가가 근래 계속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ESS의 수요 전망치를 보면요. 2026년도, 27년도 각각 24%와 30% 정도의 성장을 좀 보일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2028년도 최고 38% 이상의 성장을 한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한 2년 정도의 이 ESS 관련 주식들은 계속적인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김동완 전문가의 관심 업종은 2차 전지입니다. 특히나 그 안에서도 ESS 쪽의 그 무궁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하시는 최진성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쪽 산업 정말 미래 먹거리로서 충분한 가치를 할 거라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죠. 에너지 저장 장치는 이제부터 보셔야 되는, 지금부터라도 보셔야 되는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네. 10월 13일에 에코프로 비행과 LNF를 이 ESS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그 후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등이 빠르게 ESS로 전환을 하고 있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미래 먹거리 투자를 하였다고 보시면 되고 2026년부터 이 회사들의 큰 폭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고 그리고 LFP 관련 종목들을 좀 투자 관점에서 관련 종목들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동완 전문가의 투자 의견, 2차 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이제 해당 그 업종 내에서 2차 전지 내에서 탑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하실까요? 자, 먼저 2차 전지주 삼성 SDI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4분기 연속, 그러니까 4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는데 증권가들의 목표 주가는 오히려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동완 전문가님, 이것도 역시 ESS에 거는 기대감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ESS도 ESS인데요. 펀드 자금이 분명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을 드릴 때 SK 하이닉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SKC를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삼성전기라든가 삼성 SDI를 분명히 같이 투자를 해야지 수익이 많이 극대화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4분기 연속 적자 기업인데 증권사들의 목표가는 계속적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력 제품이 이 전기차,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은 GPU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은 D램 반도체예요. 그러면 각각 플랫폼을 하나로 본다면 이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 산업에 의해서 플랫폼을 플러스 시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ESS 2차 전지라는 산업이 분명히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탑픽으로 볼 수 있는 게 삼성 SDI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ESS도 마찬가지지만 2차 전지 지금 AI 데이터 센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섹터 안에서 2차 전지도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삼성 SDI의 적자라는 거는요. EV용 각형 전지 이 판매 부진과 또 유럽에서는요. EV 중저가 중심으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 구조와 이익 구조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좀 저조했는데 이 ESS에 대한 이 실적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실적에 대한 캐즘 현상이 일단은 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국내 정부 주도의 ESS 중앙 계약이 그 시장에서 1차 사업에서 공급 물량이 한 76% 정도를 수주를 하면서 사실상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넥스트라 에너지와 약 3억 달러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과 유럽의 이 테스볼트와도 ESS 공급을 계약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ESS의 폭발적인 시장, 또 안정성, 프리미엄 기술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본다면 삼성 SDI를 탑픽으로 봐야 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적이 삼성 SDI의 3분기 어닝 쇼크 이런 부분에도 주가가 올라간 그 상황도 역시 뭐 이런 맥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 보시는 걸까요? 앞으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3분기 실적 어닝 쇼크는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기관들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이 슈퍼볼링을 통해서 주가 급등세를 보이는 점도 맞지만 미국 현지 공장을 ESS 전용 공장으로 전환하면서 한미 상무 관세 타결 최대 수혜 종목이라는데 또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최대 고점인 2023년도에 72만 원 대비해서 아직까지 주가는요 6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밸류 대비 주가가 좀 싼 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와 그리고 젠슨형 CEO와 또 현대차의 정의선 CEO와의 이 치맥 동맹한 삼성 SDI, 삼성전자 향후 주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1조 원 규모 이제 2차 ESS 중앙 계약 시장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1차에서는 사실 뭐 3사 가운데 배터리 3사 가운데 삼성 SDI가 뭐 아주 우위를 점했지만 2차는 또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경쟁자가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이제 SK온인데요. 1차에서 이제 이들 기업을 이기고 76% 정도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2차 입찰에도 분명히 뭐 될 것이다라고 보면 좋겠는데요. 그걸 통해 가지고 삼성 SDI는 이 전기 안전공사와 ESS와 또 무정전 전원 장치인 이 UPS 등의 이 배터리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정부 입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품질이지만 품질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안전관리와 안정성 강화라는 데서 봤을 때에는 분명히 이번에 2차 입찰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경쟁력이 부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업계의 시각이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또 앞서서 5월 달에는 SDI와 전기안전공사는 이 극한 환경에서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것을 발표하는 등 안전 분야의 협력을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 발주에 특별한 이슈가 발생되지 않는 한 전체 물량의 상당 부분은 삼성 SDI가 계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주가는 어떻게 저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접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분위기인데요. 저희는 지금 접근이 가능할지 아니면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될지 어떤 선택이 나을까요? 요즘에요 실전 매매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천 시대, 5천 시대에서는요 무조건 은행만 가지 마시고요. 주식에서 저축성 계좌를 만드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종목을 좋다 싶으면 저축성 매매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월간 내가 200만 원, 200만 원, 뭐 50만 원, 50만 원 계속적으로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게 이제 펀드에 월 설정액을 두고 매매하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차트를 이용한 매매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경우는 연속적인 적자를 냈지만 한 주당 자산 가치를 보면 우리가 자산 가치를 BPS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27만 8천 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32만 원이라는 얘기는 1대1 비율로 거의 비슷한 가격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기술적 분석상에서 최대 고점이 오히려 거래가 감소하면서 현재 2, 3일 정도 약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만 원대부터 매수를 해보시면 좋겠고 단기 목표가 40만 원, 3개월 목표가 50만 원, 손절가는 전저점인 27만 원 정도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삼성 SDI에 관련된 의견, 전략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토픽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기업일까요? 자, 2차 전지, 이번엔 상신 EDP로 가보겠습니다.
상신 EDP도 최근에 또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떤 강점에 저희가 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지 그 배경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먼저 이제 삼성 SDI의 협력사다라는데 좀 가치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 그 상신 EDP 같은 경우도 이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인 주요 화두로 되면서 CO2 배출 관리가 핵심 경쟁 요건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 내연 기관차보다는 CO2 배출량이 한 절반 이하인 전기차의 이 ESS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신 EDP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특히나 원통형과 각형 배터리캠 분야에서 상당히 또 높은 그런 기술력을 보여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삼성 SDI와의 어떤 연관성, 그 어떤 관계성을 말씀 주셨잖아요.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ESS에 적용되는 배터리 캔이랑 캡을 지금 현재 삼성 SDI에 사실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상호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인디애나에서 직접 양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신 EDP는 2차 전지를 보호하는 각형 그 캔과 원통형 캔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북미 시장에서 각형 폼팩터 비중이 제일 큰 ESS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면 이게 ESS가 AI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간다면 이게 굉장히 용적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충분하게 개선이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보시면 좋겠고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상호관세 시대 또 삼성 SDI와 함께 상신 EDP를 ESS 탑픽으로 뽑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보니까 이런 경쟁력도 있더라고요. 지금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다라는 점인데 헝가리, 중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미국까지도 생산 어떤 관련된 생산기지 확보가 이미 완성된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북미에서 지금 현재 매출을 좀 늘려가지고 유럽으로 가서 매출을 늘리고 또 중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매출을 늘리자는 게 이제 현재 상신 EDP의 이제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미국의 인디애나의 1차 생산 거점을 지금 확보한 상태에 있고요. 물량이 굉장히 좀 잘 풀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헝가리 현지 생산 기지를 지금 현재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서 차세대 원통형 폼팩터인 이 46파이 배터리 캔을 지금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2026년도 글로벌 생산 기지를 좀 지금 현재는 확대시킬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의 ESS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 부품사로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떤 접근이 유리할까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움직일 때 같이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적절한 타이밍 한번 매수 밴드부터 하나하나 잡아주시죠. 지금 현재 2차 전지 주식들의 이제 특징들이 몇 년 전에 실적이 굉장히 많이 높았다가 실적이 많이 지금 캐즘 현상 때문에 좀 낮아 있는 그런 기업 중에서 하나가 상신 EDP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매수 타점을 잡는 부분들은 앞서서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반도체, 로봇, 전력기기 등 이 주도주의 순환매 안에서 ESS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 종목 정도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에서 17%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거래가 터졌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거래가 계속 없이 주식이 20선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거래가 없는 21선을 공략하자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 가격이 12,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밴드는 12,500원 정도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차 17,000원과 2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에 대한 부분은 만 원 이탈 시 손절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동아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